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의 충격 근황, 김정은의 몸무게가 무려 140kg, 건강 악화, 해외에서 새 치료제.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김정은이는 그야말로 기쁨조 생활에 또 향락, 온갖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또한 저의 평양에 있는 WTR 저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쉽게 말해서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이야기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9일 22대 국회 첫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후계자 수업 진행 근거로 둘째 딸 주애에게 붙는 향도라는 수식어를 들었습니다. 향도는 북한에서 길을 인도하다라는 의미로 향도자 김정은 등으로 쓰입니다. 주애에게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란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볼 때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 최종적으로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이 고혈압, 당뇨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건강에 대해 면밀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기존 복용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에게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었다며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라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30대 초반부터 당뇨와 고혈압 증세를 보인 40세의 김정은의 건강 동향을 설명하며 김정은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그 예로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는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대 중반에 이른다는 것이며 현재 건강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 추적 중이라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몸무게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2012년 90kg이던 김정은의 몸무게가 2019년 140kg으로 늘었고 2021년 다시 120kg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중반에 다시 140kg대로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김정은에 대해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라며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외에서 고혈압, 당뇨 등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몸무게를 건강 상태를 추종하는 중요한 가늠자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이가 딸 주애를 후계 구도에서 유력 후계자로 암시하고 있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주애 활동의 90%가 군사 활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후계자로 옹립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답변이 있었다며, 다만 북한이 김정은의 건강 때문에 후계 구도를 빨리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그것과는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한 북한이 총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거리, 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3회 발사했고 전략 순항 미사일은 5회 시험을 하는 등 전술 운영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핵 지휘 체계를 결합한 초대형 방사포 18발 동시 사격은 대남 핵 타격 능력이 현존하는 위협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금까지 날린 오물풍선 개수를 3,600개로 집계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중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군사,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나선 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며, 북한은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 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해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8월에서 9월경 3급 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최근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한미 정보 협력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 협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뭐냐, 이 수미 테리가 국정원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백도 선물로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핵심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정보당국이나 또 미국의 검찰이, 이 사법당국이 윤석열 정부에게 너희 문재인 주사파 정권 때 이런 짓을 했어. 빨리 국정원 인사교체 잘해.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